자, 수합 분석 마지막 편입니다. 네. 원래 이 팀은 진작에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시즌 초반에 너무 밀려버렸어.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내려올 줄 몰랐죠. 네,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이제 순위 순서대로 수합 분석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빅6 팀들로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편입니다. 네, 왜냐면 8위예요. 예. 리버풀이 막 개막힌 게 플라우맥이 비기고 2라운드 팰리스하고 비기고 3라운드 맨유에게 지고 막 3경기를 못 이겨가지고 막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반전 쳤지만 또 에버튼하고 뭐 비긴다든지 예. 그다음에 챔피언스리그도 나폴리 김민재 선수 뛸 때 예. 또 크게 졌고 예. 마약스를 잡긴 했지만 다음에 그래서 시즌 초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리버풀은 어찌 보면 이 수합 분석 강점, 약점, 기회, 위기 요거를 좀 나눠서 한번 잘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리버풀의 강점 짜임새 있는 조직력. 여전히 조직력은 갖추고 선수가 있다. 변화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약간 뼈 있는 말 같기도 하다. 감독도 클롭이고. 예. 뭐 전술적인 색깔도 예. 그러고. 뭐 물론 뭐 뉴네스가 한 명 추가되긴 했는데 뉴네스도 요새는 주전으로 조금 중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죠. 뭐 피르미누라던가 조타라던가 이 선수들 다 있었던 선수들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 강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오케이. 설마 누네스가 앤디 캐롤이 되진 않겠죠?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리버풀의 강점. 저는 뭐 당연히 측면이죠. 리버풀 하면 측면이잖아요. 측면 공격도 강하고 측면 수비도 강하고. 그렇지. 예. 선수들도 뭐 여러 명이 있고 측면 쪽에 세울 수 있지만. 예, 뭐 그 루이스 디아스랑 뭐 모하메드 살라는 뭐 여전히 잘해주고 있고, 뭐 살라가 이번 시즌에 득점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요, 또 도움이랑 찬스 메이킹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선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좌우 풀백도 로버트슨이 이번 시즌 조금 내려오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또 치미카스가 또 굉장히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도리어 치미카스를 더 중용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오케이. 예, 어쨌건 간에 그리고 로버트슨도 뭐 아직 한창 때 선수니까 조금 휴식 취하면은 지난 시즌까지 로버트슨이 너무 갈아쓰긴 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측면은 공수 다 강하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점도 있어요. 예. 예. 약점은 일단 저는 주전하고 백업의 격차가 너무 크다. 맞아요. 전체적으로는 일단 예. 일진의 느낌은 이게 꽉 조여진 느낌은 있는데. 예. 백업들이 좀 보강이 필요했는데 보강이 되지 안 않고, 됐지. 예. 특히 가장 문제가 중원에 있죠. 중원의 중원에. 백업이 너무, 예. 뭐 밀러는 이제 나이가 너무 들기도 했고, 안 그래도 핸더슨도 요새 조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인데, 엘리어트하고 뭐 커티스 존스 너무 어린 선수들인데다 커티스 존스 또 부상이고, 그리고 나비케이타, 체인벌린 계속 부상이고, 얘네들 부상해서 복귀한다고 해서 얼마나 도움될지도 모르겠고, 또 그리고 반다이크 마팁은 단단한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은 그럼 조고메스 나오면은 또 그렇잖아요. 예. 만약에 밀러 나와서 뛸 때마다 예. 좀 안쓰럽더라고. 그리고 또 오른쪽 풀백도 어쨌건 이번에 칼빈 램지 영입을 했거든요. 못 나오고 있어요. 계속 부상이에요. 계속 부상이어가지고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영입한 선수들까지 이렇게 부상을 족족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번 시즌 초반에 가장 부상이 많은 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려웠지. 가장 큰 거는 사실 시즌 초반에 부상이 너무 많았어. 네. 그러니까 이제 밀러 나오면 저런 어르신이 저렇게까지 뛰어야 되나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자, 두 번째 약점. 너무 변화가 없다. 그건 어찌 보면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매너리즘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예. 어허. 선수단의 변화도 없고요. 전술의 변화도 없어요. 맞아. 약간 예. 고이면 예.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번 시즌 조금 그래서 뭐 클롭 7년차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허. 실제로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좀 뭔가 변화를 선수단이라도 리플레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선수들이 계속 있었던 선수들이니까. 자, 좋습니다. 약점까지 알아봤고 기회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기회적인 측면 첫 번째는 저는 어쨌건 부상 선수들이 복귀했다. 그렇죠. 예, 워낙 많이 다쳤었는데 물론 예. 지금도 부상 선수들이 여전히 있지만 많아요. 여전히 에버튼하고 가장 부상. 머지사이드 이번 시즌에 좀 그 스맥이 흐르고 있어요. 머지사이드에. 그래도 티아고 알칸타라 같은 친구들이 복귀한 게 커. 그냥 마팁하고 티하고 둘 복귀하니까 그러니까. 아약스전의 경기 내용이 달라지잖아. 달라졌잖아요. 완전 달라졌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리버풀은 이 둘이 부상을 당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도 이제는 조금 올라올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점점 더 또 부상 선수들이 추가적으로 복귀를 할 거고.
자, 두 번째 어떤 기회적인 측면. 저는 누네스가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초반에 약간 좀 약간의 느낌이 이상한데 이러지만 그래도 저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슈팅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런 거가 메이킹하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너무나도 이제 어처구니 없게 놓치니까 그게 이제 많이 밈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이 선수가 움직임이 워낙 좋고 그래서 뭐 예전에 골을 많이 넣지 못했을 때도 맨시티하고도 이적설이 있고 했었던 유망주였거든요. 예, 저는 그리고 클롭 감독하고의 전술적으로도 좀 잘 맞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직 초반에는 기존 선수들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적응기도 있고 예, 이게 그러니까 대신 부진이 오래 가면 안 돼요. 부진이 오래 가면은 결국 심적 부담에 이제 눌려가지고 그래서 베르너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베르너 그러니까 베르너도 움직임은 좋았잖아요. 말을 막 만들어내. 베르너화래. 그 베르너도 움직임은 정말 좋았잖아요. 그렇지. 얘는 참 성실했지. 착하고. 아니 이번에 독일하고 잉글랜드 경기에서도요. 베르너가 나오니까 독일 공격이 풀리긴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슈팅이 이상하게 나가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베르너화가 되면 안 된다. 예. 너무 이게 장기적으로 안 터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뭐 재능은 있는 선수여서 저는 예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누네즈가 터지면 이게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위기적인 측면도 또 반면에 존재하잖아요. 예, 일단 저는 리버풀이 나이 이슈가 좀 있다라고 생각해요. 좀 나이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너무 많아요. 많죠. 예, 네. 그러니까 특히 중원 3인방은 다 30이 넘었어요. 파비뉴하고 티아고하고 핸더슨하고 중원이 가장 어쨌건 간에 그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개인 프레싱을 또 하니까. 예, 그리고 뭐 살라도 나이가 이제는 30대에 접어들었고 예, 반다이크도 나이가 있고 마팁도 나이가 있고 예, 전체적으로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 맞아요. 이건 뭐 지금 물론 어린 친구들이 커 나오긴 하지만은 어쩌면 그 약간 중간에서 뭔가를 해줄 만한 그러니까요. 나이대들이 있었어야 돼. 딱 중간 전성기 나이가 네. 좀 여기는 없어요 거의. 너무 위하고 그냥 밑에가 딱 이거 뚝 떨어져 버렸어. 네. 네. 두 번째 위기적인 측면. 부상 이슈는 계속 상존에 남아 있다. 이 팀은 왜 이렇게 유린 몸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이게 전술 때문에 그런 건지. 전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저는 나이 이슈도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부상도 발생을 하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데 이제 그 어쨌건 이번 시즌이 굉장히 압축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빡빡한 일정들을 치러야 그렇지. 되는데 일정이 빡빡하지. 예, 과연 선수들이 버틸 수 있을까? 예, 클럽 감독도 조금 더 압박 강도를 조금 더 낮추는 방안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물론 그 프리미어리그 와서 많이 바뀌긴 했잖아요. 클럽 감독이 도르트문트 시절처럼 압박하진 않거든요. 리버풀 맞아요. 와서는. 네. 하지만 이것도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아니면 상대 따라서 상황 따라서 조금 느슨하게 플레이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있어요. 선수들이 이제는 클럽 감독이 선수들을 만들어 왔었을 때는 어린 선수들을 전성기로 이끌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전성기에서 내려오는 시점이니까 그러면 새로운 선수들이 현재로선 보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면은 예,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레이의 강도를 좀 조정할 필요도 있다. 예. 자, 제가 정리하는 의미로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 그래서 리버풀은 지금 8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반전이 가능합니까? 저는 리버풀은 그래도 부상 문제만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은 여전히 4위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베스트 11만 놓고 봤을 때는 맨유라던가 첼시보다는 더 좋거든요. 리버풀 자체가.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우승 경쟁은 솔직히 힘들어졌다고 보고 아스날 토트넘보다 더 나은가까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백업은 어쨌건 고려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베스트 11만 놓고 보면은 첼시 맨유하고는 비벼볼 수 있지 않나. 챔스권은 뭐 충분히 가능할 거다. 물론 뭐 그 부상이 없다면. 예. 모든 전제는 다 그렇죠. 자, 그럼 당장 주말에 브라이튼하고 경기를 합니다. 브라이튼이 감독이 바뀌었어요. 예. 포터가 첼시를 가버렸는데 홈 경기, 요 경기에서 반전을 칠 수 있을지 봐야 되는데 요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짧게. 일단 브라이튼 감독 데체르비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듣는 감독이에요. 이탈리아에서 뭐 유벤투스 차기 감독 얘기도 나왔었고 할 정도로 이탈리아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젊은 감독이긴 한데요. 근데 저는 일단은 적응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브라이튼이 3-4-2-1이나 3-5-2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데체르비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쓰던 감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결이 다르니까. 다르지. 예, 그리고 속공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감독이거든요. 약간 클롭하고 좀 결이 비슷한 감독이에요. 데체르비 같은 경우는. 빠른 공격.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이 안 맞는 것 때문에 조금은 적응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리버풀이 유리하다. 좋습니다. 예. 이건 리버풀이 유리하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예.